더욱 성장시키는 한이만의 방식 두 가지가 있대. 첫째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장성 구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뒤쪽에서 알려줄게. 안녕 브로들, 오늘은 두세 명이 같이 운동하거나 혼자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짧지만 강력한 가슴 운동 루틴과 그 방법을 소개해볼까 해. 우선 여기 빡빡이 아저씨가 자기 크루원들을 소개한다고 하네. Mohamed Buddha, Andre, and then we have dun-da-da-da, Hadi Chopin. 어쨌든 그가 선수들에게 자주 써먹고 있는 운동 방식이면서 안드레이와 하디의 가슴 근육을 더 지리게 만든 방법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우리도 그 꿀팁을 같이 빼먹으러 가장 먼저 머신 플랫 벤치 체스트 프레스를 한다고 해. 한이가 항상 말하지만 가슴 운동을 할 때는 등에 아치를 만들고 견갑은 뒤로 뺀 상태로 팔을 쭉 펴며 강하게 수축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걸 유념하며 주동근에 정신 집중을 하고 해야 제대로 된 수축을 할 수 있고 다음 메인 고중량 운동에서 더 확실히 자극을 느낄 수 있다고 해. 어쨌든 이건 웜업이라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기 위해 12에서 15회씩 3세트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대. 이후 두 번째는 파워 스미스 머신 듀얼 시스템으로 인클라인 프레스를 한대. 이게 좋은 건 수축 시 팔이 모이면서 강하게 가슴을 수축할 수 있고 동시에 덤벨과 달리 최대 수축 지점에서 긴장이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한쪽씩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균형있게 가슴을 키우기에도 좋고. 근데 국내에는 진짜 흔하지 않은 머신이지. 그럼에도 이런 방식을 하고 싶다면 테이블 또는 덤벨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팔이 보이지 않아 자극은 덜하겠지만 스미스 머신으로 인클라인 프레스를 해도 충분히 괜찮을 거고. 아무튼 이번에도 어깨를 뒤로 빼서 고정한 상태로 동작을 하는데 수축보다 신장을 더 집중해서 했다고 해. 이후 세 번째로 파나타 머신 슈퍼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를 한대. 이번에도 앞에서 언급한 자세를 유지하며 최상단에서 강하게 쥐어짤 수 있게 한다고 해. 근데 이렇게 슈퍼 인클라인으로 된 머신을 처음 해보면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있지 않아? 그래서 자극이 제대로 안 먹는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중량을 10kg 정도 낮게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동작을 할 때 머신 궤적에 맞춰 그립과 자신의 전환 및 팔목이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하는 거고. 아무튼 한이는 제대로 가슴을 찍고 성장시키고 싶다면 심장 구간에서 천천히 내려가고 수축할 때는 그보다 빠르게 밀며 강하게 조여주는 게 관건이라고 해. 그렇게 해야 무게를 날리지 않고 근육의 마이너머슬 커넥션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서 말이지. 그나저나 한이와 안드레이와 같은 완성형 갑바를 더욱 성장시키는 한이만의 방식 두 가지가 있대. 첫째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장성 구간에서 3에서 5회 부분 반복을 하는 건데,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표 횟수인 8에서 12회를 채우고 마지막에 있는 힘 없는 힘을 쥐어짜 깔짝충이 돼야 하는 거야. 이러면 근섬유를 더 강하게 찢음과 동시에 펌핑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뒤쪽에서 알려줄게. 다음 네 번째는 파나타 머신 인클라인 플라이를 한다고 해. 이런 인클라인 플라이의 핵심은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겠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조여줘야 하는 거래. 근데 이건 프레스 동작과 다르게 견갑을 고정하고 하기보다는 수축할 때 몇친, 베개, 암튼 무언가를 크게 껴안는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견갑을 전인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런 후 신장 시에는 당연히 견갑이 먼저 후인이 돼야 어깨의 기입을 줄이며 부상도 방지하겠지. 이후 다섯 번째는 파워 스미스 머신 듀얼 시스템으로 디클라인 프레스를 한다고 해. 이건 플랫 또는 디클라인으로 할 때 그저 자신의 키에 맞게 벤치의 위치만 잘 잡으면 되고, 한이는 이게 개 싹질인다고 하는 거 있지. 여기서 두 번째 운동 꿀팁을 알려준대. 그건 바로 드롭 세트 방식이야. 앞에 슈퍼 인클라인 프레스를 할 때도 나왔지만 여기서도 그 방식을 활용하더라고. 이들처럼 3명이 하면 순환이 길어 오래 쉴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짧지만 강력하게 가슴을 털어 운동 볼륨을 채울 수 있다고 해. 그리고 바쁜 일반인의 경우에도 1시간 이상 하는 건 부담이잖아. 그럴 때 드롭 세트를 활용하면 되는 거지. 이 논문들에 따르면 운동 경력 1년 미만의 헬린이와 5년 이상의 상급자들에게 일반 세트법과 드롭 세트법을 나눠서 시켜봤더니 헬린이는 일반 세트 방식보다 2배 이상 짧은 시간으로 더 많은 근비대를 이끌어냈고, 숙련자는 둘 다 동일한 근비대를 이끌어냈지만 시간은 드롭 세트가 거의 2배나 적게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높은 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근비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원리가 있는 만큼 인터벌 트레이닝과 같이 고강도 훈련으로 칼로리 소모를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 하지만 단점은 다음 운동에서 평소만큼의 출력을 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운동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하더라도 매일, 그리고 모든 운동에서 하기보다는 주 2-3번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하거나 매일 한다면 1개에서 3가지 운동만 한두 번을 감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다가 부족하다 느끼면 점차 드롭 세트량을 더 늘리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걸 할 때 중요한 건 다음 3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해. 첫째, 실패 지점을 냉정하게 설정할 것. 둘째, 운동 템포와 자세가 한 세트 내내 일정할 것. 셋째, 무게 드롭 후 쉬지 않고 지체 없이 진행할 것. 하지만 대부분 혼자 진행하기 때문에 드롭 세트를 하다 보면 지체되는 시간이 생기고 본의 아니게 휴식을 하게 되잖아. 원판을 끼는 머신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요즘 핀을 꽂아서 하는 머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할 때 이런 드롭 세트 핀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직접 한 달 가까이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어 가져온 건데 이렇게 운동 후반부에 이드랍으로 했더니 더 짧은 시간으로 진짜 제대로 털고 다음날 더 강한 근육통이 생긴 거 있지. 특히 이런 획득 머신거 같은 건 자세도 재세팅할 거 없이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지체 시간이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혼자 하지만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칼로리도 많이 태우고 싶은 분들은 한두 개 정도 구매해서 극강의 운동 효율을 뽑아내면 어떨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리뷰와 함께 제품 설명을 읽어보길 바랄게. 다음은 마지막으로 케이블 플라이를 한대. 여기서는 신장성 수축에 중점을 둬 어깨의 가동성이 허락하는 선에서 천천히 최대한 늘려줬다가 강하게 조이면 된다고 해. 이때 드롭 세트를 가져가도 되지만 케이블을 놔둬야 하기 때문에 한이가 알려주는 방식대로 플라이를 하다가 마지막 실패 지점에서 프레스로 바꿔 5회 정도 부분 반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오늘은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가슴 운동하는 방법을 소개해봤어. 물론 가슴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식들인 거 알지? 하지만 드롭 세트는 피로감이 강하다 보니 부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관절 부상의 위험이 많다고 알려진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오버헤드 프레스 등과 같은 프리웨이트 운동보다는 머신들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면 가기 전에 좋아요만 부탁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득근하도록 해.